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조선업에 우리나라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며 조선 업종이 급등된 일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해거드 전 주한미군 대사관 정무공사가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232조 철강 관세, 쿼터를 폐지하고 전문직 비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요. LNG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까지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모닝체크에서 조선업 얘기를 좀 했었는데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요. 조선업을 좀 오늘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곽 파트너 어떤 면 좀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서 국내 증시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 섹터 자체가 반도체,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뭐 관세 부과나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감도 있지만 전거래를 제가 또 증시 흐름을 보니까 이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지를 때 주가 폭락이 좀 한번 나왔었지만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추가 폭락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당선이 확실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먼저 1순위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의 시장이 지금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걱정했었던 부분이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관계가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12분간의 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장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조선업에 대한 이제 부분들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자 이제 곧 이제 대통령 이제 심하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이 보수 수리, 정비가 MRO 사업이잖아요. 이 MRO 사업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굳건하게 이런 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정도의 일감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선을 선별 수주를 또 하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MRO 사업도 이미 지금 첫 수주를 따냈거나 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수주 이런 계약을 따내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존의 이제 일감과 이런 MRO 추가적인 그런 수주 계약에 대한 이제 부분들까지 고려해봤을 때 장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계속 좀 발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부문에서 지금 조선 관련 섹터가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미 군함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제 2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MRO 사업을 띄워드리려면요.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곳 역시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함정 정비 협약 같은 경우에는 미 함정의 MRO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그런 이제 사전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필리 조선소를 이미 사전부터 이제 인수를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보다는 앞서서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맺긴 했었는데요. 다만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수주가 너무 지금 초과할 정도로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도크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MRO 사업을 지금 입찰을 참여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적극 입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까 HD 현대중공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남아있는 그런 수주를 따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엿본다 한다면은 단기적인 수혜가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지금 조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호황기를 맞은 상황이기도 하고 국내 지금 조선 3사 역시도 올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3사 모두가 연간 동반해서 지금 흑자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전히 지금 선박 관련해서 10월 수주 점유율도 높
높은 편입니다. 26% 정도 달성하고 있는데 물론 1위는 이제 중국 조선업이 지금 한 65%로 1위를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당 환산 톤수를 비교할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2.2배 이상의 지금 계속해서 고부가 대형선 위주로 선별 수주를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해 보신다면 여전히 그 조선주 슈퍼사이클 같이 함께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주를 얼마를 땄느냐 이 건수 또는 비율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아 이거 우리 조선업체들 중국에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되게 그 톤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부가선 또 큰 초대형선들을 이제 수주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잘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곽 파트너께서 한화오션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 조선주들 한번 쭉 한번 상황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곰배 랭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국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조선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은 조선업종이 어제 시장을 이끌어갔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조선 3사 기업을 중심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1%가량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33,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확 급변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기관의 매수세가 10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 자세하게 곽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15% 두 자릿대 강세가 나왔고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3사 중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된 기업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7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가 포착됐던 하루였고요. 주가도 이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밸류체인 하단까지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하루였고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감은 직접적인 언급이겠고요. 그리고 가스라던가 아니면은 원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LNG선이나 그리고 유조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안한 부분은요. 보편 관세에 대한 부담감 여전하고요. 이와 함께 트럼프 집권이 실행이 되게 된다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서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조선주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앵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곽 파트너께서 오늘은 네. 조선주 쪽에서 네. 아까 하나오션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오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하나오션은 다른 이제 조선 3사 중에서 올해 가장 주가가 못 올라가게 맞아요. 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현장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올해 내내 그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HMM 쪽에 납기를 지켜야 되는데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총 그 8개 그 선박을 또 이렇게 줘야 됐었는데 두 척만 이제 건네주고 나머지 두 척만 했구나. 두 척만 네. 하고 나머지는 계속 건조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지체 보상금이 계속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담감까지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이제 9월 달에서 이제 10월 넘어가고 추석 전후로 해서 조선 이제 3사 이 노조들이 노조 파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오션 쪽에서 이제 삼성중공업과 같이 함께 노조 파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임단열 협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나오션의 또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미군의
유지보수 정비 예, MRO 사업. 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르웨이 아커의 그 미국 소재 자회사였다가 최근에 하나로 소속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 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그런 그렇죠. 이제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지금 이제 향후에는 호주의 오스탈 인수를 통해서 오스탈이 또 보유를 한 미국의 조선소까지 지금 품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스탈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이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현지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서 공을 이제 들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존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서 건조 혹은 상당 부분 개조된 선박에 대해서만 관내 상업 운항을 허용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필수적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 대형 상선 점유율이 50% 정도 달하고요. 미 교통부 해사청의 대형 다목적 훈련함, 관공선 등을 이제 건조한 그런 경험들도 있고 도크만 따지더라도 미국 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오스탈까지도 만약에 그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오스탈 조선소가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이나 필리핀, 미국 등에서도 지금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군 함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MRO 그쪽 시장 규모가 지금 7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쪽으로만 봤을 때는 20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군의 군함들이 지금 항공모함을 비롯한 이 미군의 그 항공 전대가 전 세계 다 돌아다니니까요. 그쵸. 어디서든 빠른 시간 내에 수리도 하고 뭔가 하려면 네네, 그러네요. 정비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앞서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지난 7월달에 함정 정비 협약도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죠. 네. 8월달에 바로 이어서 첫 수주를 따냈습니다. 윌리실라함의 창 정비 수주를 따냈는데요. 앞으로 향후 또 추가적인 지금 또 그 물밑 협상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추가적인 또 수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을 가져가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가장 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기대감을 가져가볼 수 있는 지금 이 조선사가 하나오션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잠깐 그죠.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실적을 한번 보시면 하나오션이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올해는 연간 컨센서스를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지금 돌아설 네, 거라는 네, 모습 네.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올해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향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과 맞물려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2분기보다도 이제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있긴 한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지난번에 연휴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좀 축소된 그런 부분들, 또 비용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거다 이거죠? 단기적으로 그냥 반영이 됐을 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연간 컨센서스를 통틀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오션 역시도 고부가 선종인 LNG 운반선 쪽도 계속 매출이 지금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 향후 3년 정도는 사업장을 100% 정도 가동할 수 있는 넉넉한 일감을 지금 확보한 만큼 이 시장 성과를 웃도는 고성과 계약에 집중하는 그런 선별 수주를 앞으로 또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하나오션 지금부터는 이 박스권 구간을 탈피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고요.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그렇죠.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단선 구간이 지금 35,000에서 6,000원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대만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작년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4만 원대 구간까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추세상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기는 주목해 볼 만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미포조선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완성차 이 업체들이 주가가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네. 그에 비하면 하나오션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이 회사만의 개별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올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편도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이 확실히 좀 겹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선박 수주 LNG나 이런 쪽하고
이 군함 쪽, 이 MRO까지 이게 두 가지 이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박찬희 전문가는 조선주 중에서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아무래도 예, 조선 쪽이 좀 부각을 받으면 하나오션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 군함 제조 능력 그리고 해군 함정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2월에 이 카를로스 델 토르라는 미국 해공성 장관이 이 울산 조선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오션 쪽도 방문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강하게 맺고 앞으로의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해군이 올해부터 이제 2028년까지 1,468억 달러, 대략 한 200조 원을 들여서 55척의 함정, 즉 급유함, 구조선, 유도 미사일을 모두 포함한 이 선박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군함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선박 건조 점유율이 0.13%밖에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전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군함 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제조 능력이 현재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198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이제 미군과 협력해서 이쪽으로 좀 강력하게 조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조선업이 어느 정도 이제 호황을 이루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지부진한 증시에 아무래도 이제 조선 섹터가 그나마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시세가 잘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19만 7천 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23만 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지금 가격부터 지금 20만 8천 원 정도가 이제 종가인데요. 요 이하로 19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단기적인 공략은 한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슈팅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것을 좀 참고 삼아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도 있었고요. 하여튼 어제 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도 뭐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이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대장주로서 역할을 뭐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